적폐 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고 제가 나아갈 방향을 성남시장 당선 전에는 민영경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제3지대 공조 필요성과 가능성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이신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의 대선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올해 뵙습니다. 네. 여전히 바쁘시죠? 네, 이제 선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네. 예, 아무래도 뭐 시간이 많이 딸리고 네. 부족하고 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가 한 100여일 정도밖에 이제 안 네. 남았죠. 예,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여야가 선대위 때문에 이제 진통을 이제 많이 겪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경우 이제 선대위 구성과 출범 계획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선대위 출범 전이라도 이제 아주 그 선대 선거 준비에 필요한 핵심적인 실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대위 구성은 이제 후보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후보의 철학과 가치에 맞는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이제 바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요 분야에 대한 이제 책임자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미 내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거대책위원장이 결정이 되면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출범할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이름 석자값 하시는 이제 명망가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와서 조금 일을 해주실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이 좀 와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선대위가 이제 출범 계획을 갖고 현재 있다.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20일까지는 선대위 구성을 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제 12월로 이제 좀 약간 연기가 된 걸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여야 모두 이제 선대위 구성에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 영입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름값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하겠다는 의지로 좀 들리네요. 저희 당의 어떤 기본 어떤 그 철학이나 관점이 네. 어쨌든 실용주의를 지향을 하고 또 과학적 사고와 인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뭐 다른 정당의 어떤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새로 혁신한다고 보는데 예. 그 민주당에 제가 선거 대책 기구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모든 사람을 다 그냥 갖다 이렇게 쓸어 예, 예. 모아놓은 예.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기동성이나 정교성이 떨어지고 의사 결정 과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매머드 이런 선거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후보의 비전이나 철학을 국민과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소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선대위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그 두 큰 정당, 큰 정당의 현재 선거 대책에 꾸리는 모습은 이 어떤 세대결, 세과시 뭐 이런 쪽에서 과거의 어떤 그 전형적인 형태를 좀 띠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인다고 해서 네. 그것이 민심을 모으고 민심을 움직이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은 기성정당과 조금 더 좀 차별화된 그런 선거대책위원회를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선대위원장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그 내정된 분이 혹시 있으신지 밝히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또 저희 당이 조금 모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는 거고 네. 또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예, 그 사이에 이제 조정이 좀 아직 필요합니다.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질문이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그 선대위 평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신동진 앵커 질문해 주시죠. 네네. 제가 질문할까요? 어제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이제 그 제안을 하면서 제3지대가 이제 공조하느냐 여기에 이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까지 양당 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그런 연대 논의를 이제 하자는 게 심상정 후보의 이제 제안
목적인데요. 심 후보의 공조 제안 지금 어떻게 뭐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어쨌든 제3지대뿐만이 아니라 이게 후보 간의 어떤 가치와 철학이 맞으면 어떤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갖고 계신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안철수 후보는 현재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고발 사주 의혹 문제, 네. 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제 대장동 게이트 연루 문제, 뭐 이 부분에서 쌍특검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그 쌍특검을 공정한 우리가 심판자와 균형추 역할을 하자고 심상정 후보한테 이미 일요일 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심상정 후보께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의제는 이제 두 분이 만나면 조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쌍특검을 먼저 할지 아니면 뭐 양당 체제 종식에 대해서 논의를 할지 뭐 그런 거는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네. 두 분이 저는 못 만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빠른 시간에 두 분이 한번 모이셔서 네.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같은 점도 있지만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에서 또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를 발전시키고 개혁한다면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공동 연대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일단 있는 영역이라도 먼저 만나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윤석열 현재 양강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도 단일화 여부가 또 주요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완주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만 범야권 단일화나 제3지대 단일화 모두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래서 싶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시면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실 이제 단일화 할 거냐, 완주할 거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양당 중심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당 후보가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작은 정당 후보한테 그걸 물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큰 정당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미 본인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분명히 네. 말씀을 하셨고 이미 아직 이제 출마 선언한 지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네. 또 각 당의 어떤 선거 대책이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돼서 어떤 연대가 만들어질지 그건 뭐 아무도 예측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만 일단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완주하게 하겠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의 이제 단일화는 아닐지라도 제3지대끼리의 그 단일화도 역시 뭐 그 예상하기 힘든 거죠. 뭐 어느 순간에 만약 필요하다면 네. 제3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거기까지에 대해서 네. 지금 아주 초보적인 논의나 접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우선적으로 이 제3지대에 있어서 그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부분의 쌍특검 문제는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아무 관계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올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네네. 일단 그런 쪽에서 먼저 조금 공조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 제안을 지난 일요일 날 드렸던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국민적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제 양강의 이제 뭐 윤석열,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여론의 관심을 덜 받는 이유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지지율이 이제 많이 좀 올라가기 위한 전략을 또 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먼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네.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했을 적에는 이미 이제 그 양당의 어떤 후보 중심의 구도가 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작은 정당의 후보의 비전과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메이저 언론은 거의 다뤄주질 않거든요. 특히 방송은 더욱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의 그 실력과 어떤 내용성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나 또 G5 그 경제 강국 진입을 위한 5호 전략이나
또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청년 정책 그런 부분에서 기회균등이나 주거정책이나 또 오늘 말씀하신 그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국민들이 보신다면 정말 가장 잘 준비되고 현안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이제 해결 과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충분하게 그 양당의 유력 후보보다 내용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우위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차분하게 하나하나 알려나가는 이제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높은 도덕성, 또 비전, 이 또 정책, 또 개혁 의지 이런 부분들과 양당 후보들 간의 어떤 비교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다면 네. 저는 국민들께서 안철수를 다시 보는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고 격화되면 네. 양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양당 후보 간에 아마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면 서로 아마 내상을 많이 입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지지율의 조정기가 반드시 온다. 그 조정기가 왔을 적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이나 또 도덕성, 깨끗함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려 나가면 국민들께서 다시 평가하실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런 쪽에 저희가 선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대장동 특혜 의혹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특검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의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불신받는 수사를 하지 말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제3의 어떤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본인 지도자는 비리가 있으면 선거에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정 의혹이 있으면 과감하게 털어야 됩니다. 네. 예. 의혹이 없는데 뭐 자기가 거리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당 후보들은 특검을 받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바로 후보는 특검을 받겠다고 하고 양당은 논의를 잘 안 하거나 논의를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나 범위 또 특검 추천 방식을 가지고 지루하게 시간을 질질 끄는 이런 이제 이중 플레이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정당이나 후보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중재안을 낸 겁니다. 그때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그 입법을 민주당에 맡기고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 맡겨서 입법을 하고 서로 다 인정해 주자. 대신 그 법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판단하도록 하자. 네. 뭐 이런 이제 중재안을 낸 거고요. 네. 또 특별검사 같은 경우도 상호 비토권을 보장하되 비토가 있으면 제3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에 맡기면 객관적인 공정, 저희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특별하게 어느 정당을 편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문제가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자기가 의혹이 없고 부끄러울 게 없으면요. 이거 바로 받고 바로 집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다음 주에 선대위가 이제 출범이 될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선대위 위원장 누구라고 이제 밝히기는 좀 이제 힘드시면 현재 그 압축된 그 후보군은 한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향후 앞으로 국민의당 계획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들께서 지금 그 큰 정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덩치값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오랫동안 한국 정치가 양당 정치 구조가 고착화됐는데 그 부분이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현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그 문제들은 점점 더 심화되고 악화되고 예, 그 부분이 이제 심각한 이제 양극화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관점의 후보와 정당들한테 한 번쯤은 정부를 맡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국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칼날을 생각하면 어쨌든 과학 기술 또 이 벤처 청년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선거대책위원장 후보군을 모셔오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과거에 이제 경륜 있는 정치인 분을 이렇게 이제 추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좀 활발하게 논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분 안쪽인가요? 뭐 일단 하여간 그렇게 저희가 후보군을 놓고 하여간 각자 의견을 좀 교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은 국민의당 선대위 추진 상황 그리고 제3지대 공조 움직임 마지막으로 대장동 고발사주 특검 관련 국민의당 입장을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이태규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